야, 이게 8월 말 9월 진짜 생각보다 시장이 만만치 않고 사실 8월부터 이런 난이도 높은 진짜 고난이도의 시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이 어떤 시장인지 우리가 먼저 체크를 해야 되고 확률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대응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9월에는 변수가 많습니다. 변수가 많아갖고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달이다. 그렇다면 저희 채널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과거에 어땠는지 그리고 우리 시장은 그럼 특화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은 뭘 보시면 되는지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준비를 통계적으로 해왔으니까 확률적으로 이걸 보시면서 보조자료로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보도록 하죠. 거래대금이 100조가 실종이 됐던 8월입니다. 그러니까 7월까지 괜찮았고 7월 31일 날 급락 나온 뒤에 지금 계속 지지부진한 박스권 장세고 거기부터 종잡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8월은 박스권 마감이긴 한데 월간 마이너스 수익률이 지금 하락을 한 두 번째 달이고요. 그리고 연간 누적 수익률도 지금 후퇴를 한 상황입니다. 글로벌 증시하고 비교하면은 중국도 올라갔고 니케이도 올라갔고 베트남도 올라갔고 인니도 올라갔는데 S&P 500도 올라갔는데 나스닥도 올라갔는데 유럽하고 비슷했어요. 독일, 프랑스가 정체였고요. 우리가 정체였고 이런 상황인데 대체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굉장히 잘 갔고 우리랑 비슷한 규모의 이머징 마켓들 다 잘 갔는데 우리만 못 갔었다라는 거죠. 왜? 거래대금도 실종이 되고 이유는 뭐예요? 불확실성이 대두가 됐는데 갑자기 튀어나온 대주주 양도세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하향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들로 난리가 났던 8월 초였죠. 그리고 그 여파가 계속 여진이 남아있는 거고 지금 불안한 건 뭐냐면은 옛날에 금투세도 그랬습니다. 한동안 다 뺄 거 빼고 그 다음에 힘들게 한 다음에 이제 막판에 이제 금투세 딱 이제 풀어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잠깐 움직이다가 별로 반응 없고 왜냐면 이미 시장은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고 이제 외부 요인들이나 그 당시에 연말 외부 요인들까지 모두 다 반영을 하니까 금투세 하나 가지고는 시장을 이제 반영하기 끌고 가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 당시에 또 금투세를 찬성했던 사람들은 뭐라 그랬냐면 팔아 금투세 풀어줘도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거는 시장의 복합적인 것들을 모두 다 배제하고 금투세만을 놓은 거고 그럼 금투세를 그 당시에 바로 그 당시에 그냥 다시 없앤다고 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거 장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시장이거든요. 복합적인 거예요. 그 당시에도 금투세 하나만으로 시장이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저는 계속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금투세 하나만으로 시장이 폭락하고 상승하고 그러는 건 아닌데 이게 시장의 전반적인 상승할 때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지만 하락할 때의 트리거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에서 이거를 지금 이미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다시 살린다고 했을 때도 어떤 큰 영향보다는 어느 정도로 하방을 받쳐주는 역할 정도밖에 못한다. 그러니까 남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니들은 사기꾼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핑계거리도 될 수 있다. 근데 이번에 대주주 양도세도 비슷하게 이대로 두면 진행될 확률도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이미 끌 만큼 끌어가지고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내성이 생기고 방어 기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하락을 할 때도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될 거야 라고 하면 기대감들이 올라오면서 방어를 일부러 했다라는 논리들 그리고 시장에서는 공매도가 그동안에 들어와 있었고 그거를 해소시키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면은 이거 하루에 그렇게 치려면은 급작스럽게 나와야 돼요. 나올 거야 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급작스럽게 끌면 끌대로가 아니라 만약에 오늘 갑자기 대주주 양도세 그냥 50억이 아니라 100억 갑니다. 이러면 시장 폭등합니다. 예, 하루라도 폭등을 합니다. 50억이 아니라 100억.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치를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선반영이 많이 될 확률들이 있어가지고 시간을 끌면 끌수록 투자자들의 기대감하고는 거리가 멀게 반응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참고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건 경험상 역사상 그렇게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7월 31일 날은 정말로 그게 발표가 됐다라는 시장이 놀랄만한 새로운 재료가 나오니까 급락을 했던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부진의 원인은 그러면은 세제 개편화 충격 조금 전에 길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투심이 악화됐고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전고점 돌파 자신감이 악화가 됐고요. 주도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좀 올라가다가 삼성전자 이대로 가면 8만 전자인데 막 그랬는데
예, 그 애매했잖아요. 좀 애매했어요. 좀 지켜보긴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가격이 7만 원 밀고 내려오니까 좀 저가 매수가 들어오죠. SK 하이닉스도 25만 원대 내려가면 이제 또 저가 매수 들어오고 횡보세가 나오고 있어요. 방산주가 조금 이제 외국인 매도세가 나오면서 하락 추세 이어갔고요. 조선주가 8월 후반에 다시 상승하면서 체면치레한 정도고 오르던 2차 전지도 8월 중순부터는 숨고르기를 좀 강하게 하는 편입니다. 한 만약에 100원 그러니까 50% 올랐다. 예를 들어서 일정 종목이 그러면은 누적 상승률이 지금 한 20%까지 확 떨어졌습니다. 투자 심리 위축도 확연히 보이는 게 거래 대금이 지금 100조 원이 급감을 했습니다. 일평균 거래 대금도 15조 원에서 10조까지 축소가 됐어요. 거래 대금이 줄면 수익률 줄어든다는 공식 이번에도 재확인이 됐고요. 왜냐? 하방을 계속 받쳐줄 만한 게 없으니까 저점 매수가 못 들어오고 위에 이제 상승 매수가 불타기가 안 들어오니까 오르지도 못하고 내릴 때는 조금 더 확 내려갈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9월 증시는 그럼 어떨까요? 대체로 모멘텀이 약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것들 정리하는 겁니다. 9월은 글로벌 변수가 뭐냐면은 미 연준의 금리나 경로의 불확실성이 있어요. 9월은 내릴 건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거야라는 거예요. 그쵸? 9월이 내리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목되는 사람 비둘기파잖아요. 근데 9월에 인하는 할 것 같은데 석 달에서 6달 정도 이후까지 바라봐야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신중 모드로 돌아가는 거예요. 9월 FOMC 전까지 뭐 나와요? PC 지표 나왔죠? 지난주에. 그 다음에 고용 지표 나오죠. 이번 주에. 그러니까 고용 지표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안 좋다 안 좋다 그래. 이미 전망은 안 좋아요. 고용지표 전망은 코로나 이후에 가장 적은 인원인데 그것보다도 적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고 그것보다 조금 좋으면 그나마 나은 거고 국내 정책 리스크 세제 개편화 이거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다음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 있고 그 다음에 뭐 노란봉투법 지금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 정책 불확실성이 계속 상단을 막는 구조고 여기저기서 파업 얘기 나오고 있고 그러면 그게 다 불확실성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업이 파업을 한다? 아예 안 좋죠. 당연히 안 좋죠. 이거 상식적인 거잖아요. 주도주 부재,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가 일단 가주는 우리나라의 그런 전통적인 공식이 있는데 그게 지금 못 가. 그러니까 얘들도 기술적 반등밖에 못 하니까 횡보 가능성 여전하고. 2차 전지. 이번 달 말에 3공지 종료된다는데 불확실성만 고조시켜요. 3공지에 대한 종료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이 나온 것과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것들 하나도 부각이 안 돼요. 방산주 신규 수주 공백, 그 다음에 외국계 증권사에서 갑자기 매도 리포트 때려. 너무 비싸대. 쟤하고 이제 로키드 마틴하고 비교하면 이런 얘기 나와요. 자동차 조선 일부만 선방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는데 자동차도 4분기 돼야 괜찮다 그러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동차는 4분기 정도 돼야지 좀 이제 지금 25% 관세도 15%로 되는 것도 4분기 돼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얘기 나오잖아요. 주식은 뭐예요? 약간 선반영. 그러니까 4분기가 되면 괜찮아질 거야. 그럼 3분기. 지금이 언제요? 3분기. 그러면 4분기 중반이니까 한 요번 달, 다음 달 요렇게 좀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요거는 시장 얘기들도 제가 같이 정리를 한 겁니다. 어디서 자료 나온 건 아니에요. 수급 거래 위축, 거래량이 너무 없어요. 이게 가장 치명적이죠. 외국인 매도세도 매수세도 방향성이 없어. 단타성이에요. 그러니까 지루한 장세, 꾸준하게 안 들어와요. 개인들만 손해보는 장세가 그러니까 이어지고 있고 패턴대로 개인들이 좀 올라가니까 좀 타볼까? 안 올라가네. 내리니까 좀 사볼까? 계속 내려가네.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실제로 9월에 지금 이틀 동안 거래일이 있었잖아요. 1일, 2일. 거래량 계속 감소해요. 대외 변수 우려가 여전합니다. 투심 자체가 강하지 않아요? 갈팡질팡해요. 상반기에 주도주 가운데 조선 제외하고 대다수의 수급이 약화돼 있어요. 원전, 방산까지 해서 지금 조방원 가운데 조선 빼놓고는 다 약화돼 있어요. 그리고 조선도 약간 중소형 조선주들이 지금 이상급 등의 현상이 좀 나오는 게 약간 까리하거든요. 아니 까리래. 좀 불안하거든요. 까리한 애는 좋을 때 하는 거죠. 제가 이런 거 그냥 잘 못 써갖고 말을. 어쨌든 간에 중소형주 상승이 조금 이상하거든요. 좀 약간 쎄한 게 있어요. 너무 급등하니까. 물론 이제 실적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아웃퍼폼이 너무 세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 상승하던 업종도 숨고르기 나와요. 지금 반바지가 약간 숨고르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주식시장 자체가 투자하기 원활한 환경이 아니에요. 매수 타이밍이 애매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주식시장이 좀 달라요. 매도 타이밍은 더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9월에는 지수 방향성보다 업종에 주목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수 모멘텀이 부재해요. 연준의 금리, 미국 고용지표 불확실성, 지수 레벨업 동력을 제한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낮출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3080 일단 1차 잡으시고 거기 밀리면 3030
그리고 거기에서 만약에 순간 밀고 내려오면 3천까지 밀었다가 올라가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3천 깨져가지고 만약에 2천대로 내려가게 되면 이거 되게 재수없는 소리인데 3천이 다시 상방이 되기 전에 잡지 못하면은 3천이 또 통곡의 그 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술적인 것들도 레벨도 보셔야 돼요. 거기다 대주주양도세 세제 개편 이런 국내 입시는 심리 방어 요인이고 지수 전체를 끌어올릴 힘은 부족하다. 전 이렇게 봐요. 이거 이번 달에 후반 가가지고 얘기하고 그러면은 이거 별로 그렇게 도움 안 될 겁니다. 다음 달에 휴일도 길고 해가지고 그리고 지금 자금 요소들이 좀 필요해요. 추석 되기 전에 지금 자금 집행할 것들 돈 빼야 되거든요. 여기서 그런 매도 요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 전체를 끌어올릴 만한 좀 약간 모멘텀을 주기 위해서는 9월 10일 내로 좀 잘 되는 모습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주도주가 없어요. 반도체 실적 확인은 10월 이후에 가야 되는 거고, 그다음 단기제로 소멸됐지, 그다음에 중국 반도체 반입 제한되지, VU 거기다가 지금 알리바바 이슈 터졌죠. 2차 전지 금리 인하 호재 있는데 30D 9월 말 종료 계속 부각시키고 있죠. 30D라고도 안 해. IRA 폐지라고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 시점이 아니라 차량 계약 시점 변경으로 돼갖고 30D 받을 수 있는 시점도 좀 늘어난 건데 이거 부각 안 되죠. 방산 수주 공백 이벤트 기다림 장세.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수는 박스권, 돈이 업종별 테마별로 빠르게 이동하는 순환매 장세고요. 개별 이벤트가 나옵니다. 단기 급등 급락 트리거가 되면서 투자자들이 지쳐요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무엇보다 뭡니까? 추세가 개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알던 추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차트도 그렇고. 그래서 9월은 통상적으로 방어주가 좀 선방을 해요. 이건 이제 확률적으로 나왔던 것들을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소비재들, 그 다음에 헬스케어, 유틸리티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입니다. 9월은 지수 전체가 약세로 흐르는 경우가 미장이나 우리나 많아요. 그래갖고 경기 민감주에서 방어주로 순간적으로 좀 순환하는 패턴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경기 민감주가 좀 부진합니다. IT, 반도체, 산업재, 소재 9월에 평균적으로 좀 그랬었어요. 특히 한국의 코스피는 9월, 10월까지 좀 부진했었다. 11월 반등한다. 추석 지나고 반등한다. 이런 공식들이 좀 많이 나오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원자재 변동성이 올라가는데 원유 수요가 둔화가 우려가 된다. 오펙 플러스 회의 이슈가 겹치면서 9월에 유가도 좀 흔들릴 수 있다. 정유화학 업종은 강약 혼재된 패턴이 많이 나왔었다. 10년 통계를 보니까 9월에 에너지 업종이 상대적으로 근데 선방은 했었습니다. 에너지 업종이 9월에 요런 거 이제 계절적으로 보실 때 한국 시장의 특화 포인트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인데 뭐냐면은 9월부터 10월까지 세제 정책의 불확실성, 글로벌 이벤트, 수출주가 대체적으로 좀 부진을 했었어요. 9월, 10월에. 그리고 방산 방어주 선방하는 경우가 좀 특히나 방어주들이 선방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소비재하고 식품들도 대체적으로 선방이 돼갖고 모멘텀으로 단기적으로 좀 들어오는 경우들. 그래가지고 개별 이벤트는 각자 판단을 하는 건데 예컨대 현대차의 로봇 집중도 상승 이거 어제 짚어드리고 그런 거잖아요. 추석, 수능, 계절 변화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면서 계절별로 이제 모멘텀이 있는데 우리가 9월, 10월에 보통 이랬다. 특화 포인트가 있었다라는 걸 좀 짚어보는 거예요. 특히나 주의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는 9월에 외국인 보유 비중이 높은 종목들 그동안에 좀 외국인들이 많이 샀던 거 있잖아요. 그래갖고 끌어올렸던 애들 이거 이제 리스트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IBK 투자증권이 얘기했어요. 수급 둔화 신호가 보인다면 보수적 접근을 해라. 왜?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을 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요 증시 이벤트하고 증시 유동성 감소가 겹치는 구간들이 좀 반복됐기 때문에 돌발 매수도 많고 미국의 법인세 분기 납부랑 그러니까 미국에서 돈을 뺄 확률이 있다는 거. 뮤추얼 펀드 결산 이런 것들이 있고 우리나라도 있어요. 이거 우리나라도 지금 10월 되면은 추석 있잖아요. 그 전에 자금 집행하기 위해서 돈 뺀다고요. 사람들이 개인들도 빼고 그래갖고 포지션 조정하고 들어왔다가 그 돈이 그대로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데로 가거든요. 그리고 포지션 변동도 일어날 수가 있고 또 4분기거든요. 3분기 말에 이런 현상들이 있어가지고 유동성 감소 현상까지 유발해서 약세 흐름이 추세적으로 나타났던 전례가 있으니까 조심하자라는 겁니다. 특히나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되는 부분은 차익 실현이 나올 텐데 외국인이 매수세가 강했던 종목들에 대해서 현금화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했다는 거예요. 누적으로 외국인 순매수가 컸던 상위 그룹은 10월 조금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증권가를 중심으로 나오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9월은 좀 박스권일 것 같아요. 개별 업종 종목에 따라서 그래갖고 길게 가져가기보다는 물론 이제 물린 건 뭐 어쩔 수 없고 거기서 이제 쌀 때 물을 타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만약에 탄다면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단기적인 자금을 할 때는 수익에 대한 너무 큰 기대보다는 어느 정도로 짧게 자르고 나오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물론 이것들은 변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뉴스에 예의주시하고 갑자기 이번 주에 고용지표 잘 나와가지고 어느 정도로 제가 딱 진짜 이상적으로 나와갖고 다음 주에 괜찮아질 수도 있거든요. 예. 아직은 지수 추세보다는 업종별 이벤트로 단타 스윙하는 게 단기 자금에 대해서는 유효한 상황이고요. 확률적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강했던 종목군들의 차익 실현 의지도 나올 수 있다. 그러면은 약간 방어적으로 가거나 아니면 현금화도 일부가 필요할 수 있다. 이벤트를 조금 이제 주의해야 될 수 있다. 그래갖고 오르고 내리는 업종이 좀 빨라요. 순환매 속도전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스윙 같은 거 자신 있으신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오히려 이럴 때 돈 버시는 분들 잘 벌더라고요. 근데 현금 일부 보유나 그 다음에 기다리는 투자 이런 것들도 조금 유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패턴대로 원래 가던 대로 가면 조금 머리 아플 수 있다. 이런 것까지 좀 체크를 하시면서 9월 증시를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